네, 코스피가 지난 16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나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9.68포인트, 0.83% 내린 2341.53에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나흘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는데요. 전날보다 10.6포인트, 1.26% 약세를 나타내면서 833.84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729억 원, 2,018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고요. 개인 투자자가 4,898억 원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기관, 외국인은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각각 1,454억 원, 9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고요. 개인 투자자는 코스닥에서도 순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1,716억 원가량을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대부분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특히 경영진의 기소 사실을 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현대차, 삼성, SDI, SK하이닉스 등이 2%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과 LG화학, 네이버, LG생활건강 등은 소폭 오름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매물을 내놓은 운수장비 섹터가 2% 약세를 나타냈고요. 종이목재, 전기전자, 제조업 섹터 등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한국가스공사가 급등한 영향으로 전기가스업 섹터가 2% 넘게 올랐고요. 건설업, 운수창고, 통신 섹터도 역시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시젠, 카카오게임즈, 셀트리온제약이 약세를 나타냈고요. 반면에 제넥신, KMW, 또 제넥신도 역시 4%대 약세를 나타냈고요. 또 KMW도 낙폭이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CJ ENM과 에코프로비엠은 상승으로 나타났고요. 또 에코프로비엠은 펄어비스를 제치고 시가총액 10위권에 다시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일보다 4원 20전 상승하면서 달러당 1,147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 한 주 글로벌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글로벌 증시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특히 지난 한 주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중국 본토라든지 홍콩 그리고 미국 증시는 그나마 좀 견조하게 네. 강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았는데 유럽 증시 낙폭이 좀 굉장히 두드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뭔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것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아무래도 그게 지금 커 보입니다. 네. 우리 시장도 지난주는 결국 마이너스로 하락세로 마감한 주간입니다만 일단 유럽은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예. 지금 국가별로 확진자 수가 10,000명이 휙휙 넘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 우리하고 인구 측면에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0명. 우리나라가 지금 뉴스에서 10,000명 확진자 일일 네. 그렇게 나오면 얼마나 그 공포감이 크겠어요. 그렇죠.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는 BBC에서 이렇게 그래픽화한 겁니다. 이제 토탈 사망자가 110만 명이 넘었고 확진자는 3,900만 명 하는데 매체에 따라서 이제 4천만 명이 이제 넘어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 아래쪽에 표현이 재밌습니다. 처음 500만에서 1,000만 가는 500만 명 느는 데는 초기에는 38일 걸렸는데 네. 지금 이제 3,000만 명에서 3,500만 명 여기 500만 명 느는 데는 17일 만에 이제 그만큼 지금 확산의 가속도가 붙었다는 얘기죠. 전파 속도가 지금 가팔라졌다라는 예,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역별로, 대륙별로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은 확실히 두 번째 칸 유럽에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런 모습들입니다. 또 이런 그래프도 눈길을 끄네요. 지금 이거 Y축의 숫자는 위쪽에 200, 175 이거는 예. 주당 일주일 동안에 10만 명 중에서 몇 명 정도가 확진자가 나오느냐 하는 그 그래프죠. 지금 제일 가파르게 올라가는 데가 프랑스네요. 이러다 보니까 프랑스가 국가 비상사태를 또 선포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상황에 파리가 야간 통행 금지가 실시됐으니까
영국, 스페인, 이태리, 독일 이런 식입니다. 지난주 뭐 어느 신문에선가 메르켈 총리 마스크 이렇게 벗는 모습이 잠시 나왔는데, 네네. 아니 뭐 갑자기 병색이 완연하고 그런 피곤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자, 미국도 지금 보시면은 위에는 확진자 수, 아래쪽은 사망자 수, 확진자 수가 이렇게 또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이죠. 이제 그나마 이제 사망자 숫자의 추이를 본다면 이제 치명률은 이제 조금 낮아지고 있다 하는 게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래요. 지금 이게 좀 이렇게 지역별로 들쭉날쭉 이렇게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 중국 그리고 한국 같은 아시아 쪽에 난리 쳤을 때, 그러다가 이제 뭐 이태리부터 해서 유럽 갔다가 미국 네. 건너가고, 우리는 지금 좀 잠잠해졌는데 이제 유럽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과 연관해서 이제 살펴보자면은 이른바 더블 딥의 우려예요. 이렇게 된다면은 당장 이제 서비스업 쪽에서의 타격이 이제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예. 뭐 모르겠습니다. 이 와중에 유럽 쪽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뭐 굳이 나온다면 그거밖에 없겠죠. 22가 네네. 뭐 이른바 팬데믹 QE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 규모를 좀 더 늘리겠다 이런 정도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사람들이 나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뭔가 쓰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돈을 푸는 거하고, 그냥 뭔가 자신감을 잃고 집에 다들 이렇게 예. 갇혀야 하는 상황에서 돈 푸는 거하고,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지금 어쨌거나 코로나 자체는 시장에 이걸로 인해서 돈 풀리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이것이 경제 활동과 소비 활동을 갖다가 위축시킬 것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유럽 쪽에서 제조업 PMI라든지 아니면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될 발표가 텐데, 되겠죠. 이 지표가 또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혹시 이렇게도 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워낙에 탐욕스럽게 빚내가면서 돈만 벌면 돼, 왜 주식하니 했더니만 요즘 젊은 분들 집 살려고요 하더라고요. 집 사기 위해서 종잣돈 마련하려고. 집 사기 위해서 예. 주식을 한다. 참 예전에 듣기 힘든 답변이었는데, 예전에는 그저 용돈벌이나 하려고요 뭐 이런 정도였는데, 얼마나 벌어야 집을 사겠습니까, 서울에서. 그런데 그런 세상이 되긴 됐습니다만, 지금 그래요. 지금 뭐 이제 보자. 네. 정민의 그 질문의 핵심을 제가 잠시 딴 데 갔다가.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유럽 제조업 서비스업 그래요. PMI가 그 나올 말씀. 텐데 여기에 따라 증시가 또 출렁일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 시장이 좀 그런 면은 있지만, 그래도 예. 시장의 기능 중에 선반영이라는 예. 뭔가 앞서간다는, 그렇다면 조금 9월의 조정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을이 본격화되는 10월 이후 북반구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조금 경제 활동의 어떤 네. 위축, 이런 부분을 좀 선반영했겠다는 생각도 한번 가져볼 만합니다. 네. 자, 그럼 미국 지표 간단하게 좀 볼게요. 사실 소매 판매 지표가 좋았어요. 뭐 예. 의류를 많이 구매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월동 준비도 하고. 네. 사실 지표가 좋으면 시장이 올라갈 법한데 미증시가 좀 주춤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제가 여쭤보면은 뭐 언제는 경기 상황이 좋아서 시장이 올라갔느냐, 그냥 유동성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지표, 이제 지난주 나왔던 지표는 사실 좋았는데, 예. 소매 판매, 리테일 세일즈라고 하는 거죠. 보시면 이제 전월비, 그러니까 9월 달에 소매 판매가 전월비 1.9% 늘었다. 시장 예측이나 그 전달보다 좋아졌죠. 이때 보세요. 3월 달에는 엉망이었고요. 4, 5, 6, 7, 8. 3, 4, 5, 6, 7, 8. 3월, 4월 달에는 저렇게 훅 내려갔습니다. 네네. 한 달 전 대비 15% 가까이 막 소매 판매가 줄고 했던 그런 것이, 이제 5월 들어서는 또 이렇게 이른바 기저 효과로 전월비 또 한 18% 가까이 또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저런 모습. 또 하나 여기서 이제 그는 이른바 코어 네네. 부분도 살피죠. 뭐 CPI 뭐 할 것 없이 전부
코어를 갖다가 보는데 이제 그는 소매 판매, 핵심 소매 판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 자동차, 휘발유, 건축 자재, 뭐 음식류 이런 걸 갖다 뺀 것들인데 그러다 보면 이것도 예측치보다 상당히 좋은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또한 이것도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또는 소비 심리 지수라고 하는 거 이것도 예측치보다는 좋게 나왔고 추이 자체도 3월달, 4월달에 푹 꺼졌던 데서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세부 항목의 현재 상황 평가 지수, 뭐 미래 기대 지수 이렇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의 심리가 현재 상황은 안 좋다. 네. 오히려 8월보다 9월이 안 좋다. 전월 대비 2.9포인트 하락했으나 6개월 뒤를 전망하는 미래 기대 지수는 조금 올라서 그래도 좋아지겠거니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보시면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은 소장님 예. 저희가 나스닥 뭐 시장 흐름은 잠시 후에 좀 들어보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시장이 악재에 좀 더 민감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럼 개장을 앞두고 전문가 연결해서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뉴욕 증시가 테슬라와 인텔 같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불안했던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증시 하락세가 뚜렷했던 지난주와는 좀 다른 모습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정치적인 이슈, 특히 대선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펀더멘탈적인 부분, 말씀하신 대로 실적 부분은 예상보다 괜찮은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분기 실적 발표를 S&P 500 기업들 중에서 약 10%가 했는데 결론은 그 중에서 86%가 예상보다 높은 이익을 보였고 네. 또 82%가 예상보다 높은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모습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2, 4분기 대비해서 3, 4분기의 실적 변화는 계속적으로 큰 폭의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지금 3Q 실적도 한 18% 정도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 전 분기는 거의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었으니까 그만큼 하락폭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또한 미국의 S&P의 11개월 포워드 P 멀티플을 보면 22배 정도 수준으로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5년 평균 17.3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26배 이렇게 걱정을 했었던 수준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아마 시장은 계속적인 변동성을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특히 이제 대선이 2주밖에 남지 않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어날 수는 있겠으나 실적 부분을 놓고 보면 펀더멘탈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 특히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종목들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테마주가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번 주는 오늘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주는 우리나라 시장은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업종들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예. 하지만 기본적인 펀더멘탈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업종이나 종목들도 좋아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장비, 그리고 에너지, 또한 언택트 산업, 바이오 업종 등에 대한 관심이 충분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물론 지금 프리 IPO 관련된 종목으로서 빅히트가 주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그 미국 소비 회복 관련된 부분에 얘기가 나온 것 같았던데 예.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소비가 예상치인 0.7%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1.9%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점차적으로 경기가 회복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고요. 물론 그 회복의 추세가 K자형이라고 해서 고소득층이나
여러 가지 제조업 부분의 회복이 더 강하고 블루칼라나 저소득층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부분이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는 또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관련된 업종에 대한 투자는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려왔던 대장주 위주의 투자가 지금 현재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반도체, 에너지 관련주에 계속해서 관심 가져봐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아무래도 지난주의 조정 그리고 이번 주도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양도세 부분에 대한 우려라든지 미 대선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확연하게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기업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전기차 관련된 업종들 또한 반도체 장비 관련된 업종들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는 업종들에 한해서 저가에 매수하는 전략, 조정이 나타나는 것을 사는 전략이 적절하고요. 그런 부분이 지난 금요일 날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분할 매수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동원 본부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지수 2,340선으로 잡히고 있고요. 코스닥은 0.5% 하락 출발 예상되면서 830선을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829.39포인트 예상 체결지수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대형주들 지금 혼조세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SK하이닉스가 1% 오름세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86,3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이버 0.8% 떨어질 걸로 보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반등을 좀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68만 8천원이네요. 이 가운데 LG화학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5% 오름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시젠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HLB 알테오젠이 2% 넘게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도 0.4%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에서 또 물량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개장까지 이제 6분가량 남았죠. 다시 한번 좀 체크포인트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앞서서 소장님 나스닥 추이를 좀 설명을 해주시려고 했는데 뭐 때마침 이번 주에는 테슬라, 넷플릭스 실적 발표도 있어가지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주 이제 미국 시장에 나스닥 다시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주 첫 거래 월요일 날 조금 이렇게 뜬금포가 나왔습니다. 그냥 갭업이 나왔는데 뭐 지표가 있었다거나 뭐가 특별한 이슈가 없었어요. 그냥 툭 튀어 올랐다가 이렇게 그냥 그 이후 화수목금 지지부진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의 제일 큰 특징은 글로벌 정치, 특히 미국 정치 할 것 없이 이 거래량 지표 한번 보시죠, 아래쪽에. 네네. 너무 이렇게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시장 에너지가 조금 이렇게 소진됐다는 느낌이죠. 그리고 일단 이제 그동안에 보통 제가 이제 MACD나 RSI 같은 지표를 가져왔는데 거래량 아래쪽에 스토캐스틱 지표를 가져왔습니다. 저거는 이제 추세가 뭐 하락이든 상승이든 그 추세가 한번 이렇게 데미지를 입고 나서 박스권 내지는 좀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때 굉장히 뭐 유용한 지표인데요.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수 신호, 매도 신호가 굉장히 잘 맞고 있는 그 구간에 접어들었죠. 스토캐스틱 지표가. 그리고 지금 이제 구름대를 보나 뭐를 보나 재밌는데 제가 이렇게 요 초록색 선 보이시나요? 십자선.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일목균형표상에 구름대가 굉장히 얇아지다가 이제 양과 음으로 할 때 음운으로 잠시 갔다가 또 양운으로 가는 아주 크리티컬한 레벨이 전환자가 언제냐 하면은 지금 이는 캘린더 데이가 아니고 거래일 기준의 날짜입니다. 저게 11월 4일이에요. 저 얘기는 뭐냐 하면은 미국 대선 직후까지는 지금 이제 시장은 방향 잡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 이후에 위든 아니면 조금 더 깊은 조정이든 방향을 잡을 것이고
그 이후 지난 팬데믹 때의 저점에서부터의 추세선을 보나 구름대로 보나 일목균형표상의 기준선 전환선이 모여있는 레벨로 보나 나스닥은 11,240포인트가 굉장히 주목됩니다. 네. 여기가 지지될 것인가 여부. 지금보다 한 430포인트 남짓 아래쪽인데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다우지수도 보시면은 지난 금요일 날 이 보잉이 많이 올랐어요. 보잉도 많이 올랐다고는 합니다만 그동안에 워낙에 많이 빠져서 끝부분에 보시면은 보잉이 다우지수를 제법 끌어올린 데 애를 썼죠. 유럽 쪽에서 737 맥스 이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 났다.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게 호재가 됐습니다만 이것도 보잉도 결국 음봉으로 끝났다는 얘기는 장중 고점보다 좀 밀렸다는 얘기죠. 네. 다우도 윗골이 달렸습니다. 다우 지수대요 일간 차트상의 거래량이 조금 부진한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또 지난 금요일 날은 미국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죠. 뭐 요즘은 이렇게 일주일짜리 만기 옵션도 개별 주식 뭐 많이 하는가 본데 이제 전통적인 그 이제 월간 먼슬리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장 막판 1시간을 앞두고 다우, 나스닥, S&P 할 것 없이 후루룩 밀리는 모습 보이고 네네. 특히 나스닥은 뭐 그 개장초 상승폭 다 까먹고 마이너스로 마감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죠. 특히 지난 한 1, 2주 동안에는 9월 달에 잠시 회자되었던 나스닥 고래가 다시 돌아왔다. 개별 주식 쪽에 콜옵션 쪽에 매수세가 또 강해졌다. 뭐 미결제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요거 먼저 보시면은 어디 갔죠? 예. 그다음 얘기는 조금 이따 보시죠. 네네. 애플 같은 경우도 예. 무슨 이렇게 뭐 250불짜리, 200불짜리, 100 그런 식의 어떤 콜옵션이 많았는데 네. 조금 이렇게 별 재미없이 끝났던 그런 주간입니다. 예, 그러면은 결국에는 시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한 분위기인데 네. 방향 잡기가 쉽지 않은 시기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그래도 조금 더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방향 잡기도 쉽지 않고 지금 이제 미국 대선 관련해서 어떤 식의 뉴스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와중에 네. 코로나도 지금 이제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고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추가적으로 지금 시장에 들어올 추가 자금에 대해서 시장이 확신을 못하는 겁니다. 살만한 데는 다 샀어요. 네네. 살만한 데는 다 샀고 우리 시장에서 그거 보시면 됩니다. 이 또 조심스러워지는 대목인데 예. 빅히트 말이죠. 빅히트. 예. 예. 자 SK 바이오팜이요? 예. 예. 제가 아는 우리 또 차영주 소장님 여기 출연하시잖아요. 예, 예. 차 소장님 하신 말. 걔가 잘못했어요. SK 바이오팜이 이런 말씀을 한번 하겠어요. 그러니까 상장하자마자 더블 상한가 가고 막 예. 올라가니까 개인 투자자가 몰렸다. 예. 그 이후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장 좋을 때 너나 할 것 없이 적금 깨고 빚내서 막 장 들어올 때 그때 그 IPO 하고 예. 지금 이제 장이 한풀 꺾이고 더 들어올 선수, 더 들어올 돈도 이제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너무 비싸지 않았습니까? 네. 냉정하게 따질 건 따져야죠. 방탄소년단이 아무리 빌보드에서 1, 2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주가라는 것은 또 조금 더 냉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회사의 기업 가치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 저희가 개장하고 잠시 후에 이어가 볼게요. 그래서 제 얘기는 네, 이런 알겠습니다. 것들이 너무 알겠습니다. 자, 지나쳤던 오늘 거예요. 국내 네.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10월 19일 월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 보름여가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자자들 관망 심리와 더불어서 경계 심리가 더욱더 커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2,340선까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나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미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경계성 매물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추가 부양책 합의는 미 대선 전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호재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한번 급증하고 있다라는 점도 증시에서는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기업들 실적 발표라든지 아니면 미국 대선 두 후보 간의 TV 토론 또 여러 제조 그런 경기 지표 발표를 앞두고 또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는 구간이죠. 자,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49% 일단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352선이고요. 코스닥도 0.3% 오름세입니다. 닷새 만의 반등이죠. 837포인트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상승세를 유지해낼 수 있을지도 좀 중요할 것 같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들 혼조세 출발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 내외의 상승세고요. 네이버, LG화학, 보합입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출발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네이버, 현대차가 하락으로 좀 돌아섰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7% 올라가고 있고요. SK바이오팜이 1% 약세 흐름 이어지면서 15만 1,50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빅히트 주가도 좀 살펴볼게요. 오늘도 1.5%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22% 급락 흐름이 나타나면서 20만 원 선이 좀 붕괴가 됐었고요. 오늘 또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만 7,50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9% 상승세고요. 시젠도 0.7% 올라갑니다. HLB가 0.8% 내림세네요. 알테오젠, 셀트리온 제약도 역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CJ ENM이 2% 강세로 14만 50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 다시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금융투자 연기금을 중심으로 빠르게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규모가 262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 소폭 순매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투자자는 241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지금 화학 섹터 전기전자에서 집중적으로 물량을 내놓고 외국인은 전기전자에서 물량을 내놓고 있고 화학 섹터에서는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이 지금 전기전자에서 집중적으로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학 섹터에서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도 지금 순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전기전자에서 물량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팔고 외국인은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82억 원 매수 우위고요. 개인은 40억 원, 그리고 기관은 30억 원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외환 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은 3원 40전 떨어진 1,144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수장님, 앞서서 빅히트 얘기 좀 해주셨잖아요. 네. 예, 빅히트와 관련해서 너무 이제 좀 어떤 거품 논란, 버블 논란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차피 욕 먹는 거 시장이 질이 안 좋은 거예요. 시장이 질이 안 좋은 겁니다. 예. 그냥 뭘 따지고 살피고 뭘 알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무작정이라는 느낌이 많은 것이 이제 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상장만 되면 일단 더블을 먹을 수 있다. 네, 이런. 뭐 그런 식의 한두 번 이렇게 허리를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고스톱 처음 칠 때는 보면 기본 3점 한두 번은 먹는다고요. 네네. 그래서 고스톱 쉬운 줄 압니다. 그런 이제 고수들은 그렇게 한두 번 광 3점 먹여주다가 쓰리고 더블 뭐 그렇게 해서 멍바까지 씌우죠. 뭐 그렇게 되는데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만 제로 했지 기사할 때가 기가 찼습니다. 전 포르노 배우라고 하는 그 여성 뭐 동영상도 막 이렇게 기사에 올라오고 했는데 거기가 또 이제 주식은 지급이 한참 주식 담을 때가 아니냐 하면서 데이브 포트노이처럼 또 이제 나서는 거예요. 네. 뭐 이런 모습들을 제로 했지 기사 중에서 이거 진짜 꼭지인가 하는 그런 제목도 달았는데 이래저래 이제 징후가 그런 것이죠. 즉, 뭐 늘 조심하라는 말씀만 드려왔던 지난 몇 개월이었습니다만 지금이야말로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불확실성 가운데 지금 이제 들고 가는 거는 일종의 하나의 그거죠. 배팅이죠, 뭐. 50 모든 투자에 있어서 확률은 50%입니다.
예, 예. 벌든지 터지든지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 맞든지 아니든지 뭐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 하나의 배팅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지금 이제 살필 거는 많죠. 부양책 얘기, 미국 대선 얘기 등등을 그렇죠. 계속해서 살펴야 됩니다. 미국 부양책이요. 네. 지금 대선 전까지는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증액을 얘기를 꺼냈습니다만 공화당 내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반대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 같으면은 물 예. 건너 갖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선 의회 쪽에서 자료 네네. 보시면은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애초부터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실제로 협상 주역이라 할 수 있는 스티브 머누신 미국 재무장관도 14일자 뉴욕타임스 보도네요. 뭐 기대하지 않는다. 대선 전에. 그다음에 이틀 후에 레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저렇게 almost impossible, 거의 불가능하다. 뭐 이런 식이에요. 이 정도부터면 이제 뭐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백악관 측의 핵심 참모도 아니라 그래. 뭐 협상 주역인 재무부 장관도 아니라 그래. 그리고 부양책을 실제 법안을 통과시킬까 말 것인가에 키를 쥐고 있는 상원의 공화당 원내대표도 나는 그거 상정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전히 그냥 그겁니다. 낸시 펠로시 쪽에서 하는 얘기가 화요일까지는 데드라인이래요. 내일까지. 네. 미국 현지식은 내일까지 데드라인이라는데 요즘 문제는 뭐 데드라인 바른다고 죽지를 않으니까. 저기 브렉시트 15일로 끝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또 뭐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래요.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인터뷰할 때는 그러죠. 뭐 1조 8천억이면 어떻고 2조 2천억이면 어떠냐. 나는 그보다 더 크게 할 수도 있다. 서로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면서 왜 안 할까? 결국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된다고 보입니다. 서로 이렇게 뻗대다 마는 건데 이게 어느 나라나 그 우리 나훈아 형님께서 가사로 노래에서 알려주잖아요. 뭐라고요? 세상이 왜 이래? 이런 겁니다. 저기 뭐야? 진짜 정치인들은 늘 저래요. 그냥 자기들 그 계산이지. 진짜 뭐 이 당장이 시급한 이런 부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재정 부양책 부분 이거는 실제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서도 저는 사실 궁금해요. 어느 쪽이 이겼든 간에 네. 이기고 나서 진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은 공화당 내의 재정 매파들의 목소리를 그들을 갖다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재정이 네. 이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재정 정책은 그렇고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연준은 일단은 뭐 장기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거품 경고성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는 슬라이드에 두 연준 지방 연방은행 총재 두 사람의 발언을 보자면은 지금이 막 이렇게 그렇게 막 주식을 밀릴 때마다 사야 돼라고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냐 하면은 위에 사람은 지금 로이터 기사는 뭐냐 하면은 파이낸스 타임스의 기사를 갖다가 인용 보도한 겁니다. Fed officials 연준 인사들이 tougher regulation 좀 더 엄격한 규제를 갖다가 요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에셋 버블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자산 쪽의 거품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입니다. 연준이 현재 기업과 가계가 과도한 차입으로 주식 투자에 나서는 것을 억제토록 하는 정책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금융 안정에 관해 제고해야 한다. 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레토릭이죠. 금융 안정이 뭐죠라고 하실 것 같으면은 그 정도의 질문을 하셔야 될 것 같으면은 주식시장에서 진짜 바짝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네. 금융 안정에 관해 제고해야 된다. 이게 정책 관련자들의 입에서 저 얘기가 나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지금 시장에 거품 끼었다 이 얘기예요. 예. 그걸 갖다 저렇게 얘기합니다. 오랜 기간 저금리가 적용되는 통화 정책을 계속하면은
동시에 발생하는 과도한 위험 선택, 즉 네네. 시장에서는 금리가 낮다 보니까 리스크 테이킹을 과도하게 하는 거고, 그렇다면 통제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금융감독 기구가 필요한 건데, 아까 그 슬라이드 한 번만 더요. 예. 제가 제가 주목한 거는 닐 카시칼입니다. 저 뭡니까? 연준 총재 중에 저 머리 훌렁 율 부리는 스타일, 저기가 미네아폴리스의 닐 카시칼인데, 저 오래됐습니다. 금융위기 때부터 상당히 역할이 있었던 사람인데, 저기는 돈 풀자주의 사람이에요. 예. 예, 극강 비둘기인데 말이 재밌습니다. 최선의 정책 해법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태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다. 저기 사람은 사람이네요.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걸 갖다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험이 닥치면 곧바로 모두가 도망가고 연준은 그 시장을 구제해야 된다. 이는 미친 짓이다. 뭔가 매파적인 발언 느낌인데. 닐 카시카리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 돈 풀자, 어떻게 하든 저금리 유지하자, 뭐 이런 식의 했던 사람이고, 예. 그랬던 사람인데, 위험이 닥치면 곧바로 모두가 도망가고 연준은 그 시장을 또 구제해야 되고, 이거는 미친 짓이다. 아마 연준 쪽에서 이렇게 이런 발언들이 열이어 나온다는 얘기는 연준 너무 믿지 마세요 하는 그걸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너무 급하게 가면은 결국 나중에 우리 또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아 하는 생각이에요. 즉 시장에 지금 버블이 좀 우려된다는 네네. 연준 쪽에서도 저런 식으로 언급을 시작했다는 거는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합니다. 네. 그리고 미 대선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게인 2016이라는 얘기가 다시 나와요. 그 당시에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사실 압승이 예상이 됐었는데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해갖고 결국 패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든 선거 캠프에서 이런 경각심을 일깨우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특히 경합주는 지금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면서요. 자, 이거 보시죠. 뭐 우리 국내 언론들의 이제 미국 주류 언론들을 갖다가 그대로 이제 가져옵니다. 지금 이런 식이에요. 지금 지도만 봐서는 저기도 나라를 갖다가 희한하게 쪼여야겠네요. 저기는 뭐 대서양 연안, 태평양 연안 쪽이 파랗고 민주당 쪽이고, 가운데 중서부 쪽이나 이런 쪽이 빨간데 남부 쪽하고, 지금 이런 식이면 게임 끝났습니다. 이런 식의 판세라면은 뭐 바이든 279 거의 뭐 270이 과반인데 그런 상황이고, 경합주 아래쪽에 나와 있죠. 6개, 오하이오주부터 플로리다까지 전부 다 파란색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정민앵커 말씀하신 어게인 2016이라는 얘기가 실컷 저렇게 민주당이 이번에는 바이든, 그때는 힐러리가 우세하다고 했다가 막상 까보니까 거꾸로 뒤집어질까 봐 하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하는 중에서 그 파장은 제대로 진짜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좌파 언론 그런 식으로 막 단정 짓는 그쪽에서의 뭔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막판에 이거 상당히 시끄러운 뉴스로 떠올랐습니다. 뉴욕 포스트에서의 헌트 바이든. 그죠? 헌트 바이든. 이거 뭐 지금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헌트 바이든 이렇게 뭐 동영상, 유튜브만 보시더라도 헌트 바이든 쉽게 이해가 되십니다. 자, 희한해요. 어떻게 이메일을 갖다가 아니 노트북 3개를 갖다가 고장났다고 수리를 맡겼다가 찾으러 가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게 신기해서 수리하다 보니까 안에 온갖 저런 중요한 이메일과 지저분한 동영상 사진들이 막 있더란 얘기죠. 마약하는 거, 뭐 점잖지 못한 진짜 이런 것들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후속 기사가 막 쏟아집니다. 저 중에서 지금 뉴욕 포스트에 들어가서 이제 헌트 바이든 검색했을 때 관련 기사들 중에 딱 일부인데, 제일 아래쪽은 지금 뭐예요? 센서드 해가지고 지금 트위터 같은 데서는 뉴욕 포스트의 이 기사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인용하는 걸 자체를 갖다가 막은 거예요. 페이스북하고.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무슨 뭐 중국 할 것 없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보시죠. 뉴욕 포스트에 이제 그거 같아요. 저기 무슨 주필 내지는 뭐 그런 상 같죠? 제목. Hey, Joe Biden, what did you know? 이런 식으로 해서 dirty deal. 네 아들 그 더러운 그 거래에 관련해서 뭘 알고 있었니?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서 2010년에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 바이든, 그리고 그 옆에
아들 헌트 바이든 이렇게 있는데 예. 농구 구경하는 모습인데 이런 기사 보고 있으면 이제 Will You Shut Up Man 나올 판이에요. 네. 자, 여기 보시죠. 페이스북, 지금 트위터, 구글 할 것 없이 이런 애들이 조금 약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페이스북은 월간 차트가 9월 달에 저렇게 음봉 나오고 지금 10월 달에 현재까지는 십자형 도지라서 남아있는 거래일 동안에 이게 음봉일지 양봉일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돼요. 그 다음 트위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트위터도 보니까 희한하죠. 2018년 2월 저 가운데에서 살짝 오른쪽 부분, 저 때부터 사실상 세계 증시는 뭔가 이상했는데 그 이후 지수로 보면 전부 고점은 올라왔습니다만 얘만 보면 2018년 2월 고점을 못 넘고 있어요. 네. 이 트위터가. 아마존닷컴 지난주 월요일 날 뜬금없이 훅 올랐다가 화수목금 다 질질 흘려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애플도 월요일 날 껑충 뛰었다가 그게 다였어요. 지금 일부러 제가 이렇게 인포맥스 화면에서 그 이제 시가, 고가, 저가, 종가를 다 가져왔는데 고가가 121불 54센트까지도 가긴 했네요. 저가는 118불, 종가는 119불이었는데 이날 120불짜리, 125불짜리 위클리로, 먼슬리로 하는 거 행사 가격 그 콜옵션이 거래가 엄청 많았다가 결국은 다 꽝이 된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은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기술주들이 많이 가죠. 테슬라도 한번 보시죠. 테슬라 월간 차트 보시면은 아하 10월 달 마지막까지 흐름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느낌이 느낌적으로 오실 겁니다. 네네. 그리고 7일 이내 전기차 전액 환불 정책 폐지. 그동안에 테슬라 전기차 구매하면은 차량 파손 없든지 1,000마일 미만 주행 기록이라면은 7일 이내에 차량을 반품하고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해왔던 테슬라가 자신감이 생겼는지 뭐 이제는 이놈의 No Questions Asked Return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묻지 않는 환불이라고 하는 이 마케팅 전략도 폐지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거의 미국 대선은 이전 투구라고 보입니다. 이제 네네. 진흙밭 개싸움이에요. 신기합니다. 이제 그런 의구심도 나오는데 도대체 그 노트북에 그런 어마무시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라면은 고장 났다고 거기다가 수리를 맡기는 것도 이상하고 안 찾아간 것도 이상합니다. 그러다 보니 별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네. 진짜 바이든 헌트가 맡긴 노트북 맞냐? 그거 뭐 중국에서 러시아 쪽에서 그 노트북에 해킹해서 심은 자료들 아니냐? 그런데 바이든 쪽에서 그거 가짜야, 없었던 일이야라고는 말을 못해요. 영상이 있으니까. 다 있었던 일인 예.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스모킹 건 하면서 왔는데 이제 11월 3일까지 별 추잡한 소리가 다 들릴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재선 성공 안 하면 미국 떠나겠다 하는데 미국에 있었다가는 온갖 소송에 걸릴 수도 있겠고 험한 걸 볼 것 같으니까. 근데 미국 떠날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여성들은 또 트럼프 반대 시위하면서 트럼프 재선되면 미국 떠나겠다 하는데 뭐 노년층도 많이 돌아섰다고 하고. 예, 뭐 미국 텅텅 빌판입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정말 궁금합니다. 언론 보도만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미국 국민들한테 그렇게 지긋지긋한 지도자인가 싶은데 유튜브 들어가서 조금만 시간을 갖다가 할애해 본다면은 트럼프에 대한 굉장히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또한 바이든 쪽 관련한 이렇게 유튜브 내용들을 보다 보면은 글쎄요, 조금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좀 탐욕스러운 거는 용서가 되겠는데 네. 사악하다는 느낌이 조금 들 때가 많습니다. 아우, 막 지저분해요, 진짜. 그러면 미 대선이라는 변수를 저희가 얘기해봤고 지금 코스피가 오늘 좀 네. 그래도 상승폭이 좀 확대가 되고 기관 쪽에서 좀 빠르게 사고 있는데 네. 이번 주 코스피 코스닥 상단 하단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코스피 이렇게 보시죠. 지금 저 선이 박합하고 있는 겁니다. 일간 차트 보시면 지난 주말까지 저 3월 달에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끈 선이 보이시죠? 저 선, 그리고 5월선, 20일선, 60일선이 지금 모여 있어요. 여기서 지금 바로 밀리기는 서운하죠. 예. 지금 미국 지수 선물도 그나마 월요일 날 뭐 좀 상승으로 출발할 것 같고 저 선이 바로 깨지기에는 좀 허전하다는 차원에서의 반등 차원으로 이렇게 현재로서는 생각됩니다. 코스닥은 위클리로 가져왔는데요. 후행 스팬 초록색 저 선을 보시면은 패턴은 자꾸 눈에 어른어른거립니다. 헤드앤숄더가. 아직까지 네크라인까지도 조금 여유가 있고 네크라인 붕괴도 확인이 안 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아래쪽에 왔을 때 네. 이쪽에 여전히 바글바글합니다. 샀다 팔았다가 많고 이 와중에도 거래는 계속 터지고 있는 와중인데 MACD 지표를 보나 RSI의 다이버전스를 보나 코스닥 쪽에서 정말 조심해줘야 됩니다. 잘못하면 저 헤드앤숄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헤드앤숄더 현실화되면 어디까지 빠지는데 그냥 넥라인까지의 그 높이 정도가 이렇게 예상됩니다. 무슨 네. 3월 같은 장은 없어요. 3월 같은 장은 없는데 네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지금 마구마구 그냥 하루 밀릴 때마다 조금만 1, 2%만 밀릴 때마다 덥석덥석 사는 그런 모습은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어디만 얘기할 것도 아니에요. 기관도 외국인도 샀다 팔았다 해서 정신 못 차리고 맞아요. 있어. 예. 예. 알겠습니다. 개인들도 뭐 잘 대응하기도 하고 그런데 좀 빠졌다면 얄짤없이 사네요. 네, 향후 시장 전망 그리고 전략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수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9시 2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난 금요일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NC소프트, LG화학, 하나솔루션, 넷마블, 두산퓨얼셀 순매수했는데요. 오늘 NC소프트가 상승 중이고요. 그밖에 다른 종목들은 약세 흐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한국전력, 부광약품, SK바이오팜도 역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네이버, 한국전력 흐름 좋고요. 부광약품도 1% 가까이 올라갑니다. KB금융, 금융주름 좋죠. 오늘 3%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기관은 어떤 종목들을 순매수했을까요?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한국전력, SK텔레콤, 현대모비스입니다. 지금 SK텔레콤 올라가고요. 아모레퍼시픽이 1% 넘게 올라갑니다. 이 가운데 한국가스공사, 지난 금요일에 8%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또 4% 추가적으로 올라갑니다. 3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은 포스코, 현대백화점, 삼성전자, 현대건설도 순매수했습니다. 오늘 유통주 전반적으로 좋고요. 철강주도 좋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1% 상승 중이고요. 현대건설도 올라갑니다. 셀트리온도 역시 1% 강세입니다. 지금 시각 9시 2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코스피가 상승폭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2360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입니다. 834.84포인트입니다. 오늘 10월 19일 월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